평범해 보이는 노인의 은행 방문,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가 내린 파격적인 결정은 금융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이 사연 속에 담긴 더 깊은 메시지는 무엇일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78살 홍명기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구어낸 무역회사는 이제 부산에서 손꼽히는 기업이 되었고 사람들은 저를 부산의 큰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재산이나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것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거래해온 부산은행 지점은 제 회사가 작은 건설업체였을 때부터 함께해온 곳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지점장부터 창구 직원까지 모두 알고 지내는 사이였지만 최근 들어 직원들이 자주 바뀌면서 그런 정겨움은 점차 사라졌어요. 그날 아침 편안한 등산복 차림으로 은행 입구에 들어서자 처음 보는 경비원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인사는커녕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에서 못마땅함이 역력했고 낡은 운동화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사실 제가 이 은행의 플래티넘 VIP 고객이라는 사실은 몇몇 관리자급 직원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알리지 않았던 것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날 아침 처음으로 이런 제 신념이 순진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서며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했을 때 이 은행에서 받았던 따뜻한 미소와 격려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허름한 차림이었는데 직원들은 진심 어린 친절로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은행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첨단 기기들 사이에서 사람의 온기는 찾아보기 어려워졌지요.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대기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은행 안에는 불편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자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저를 쳐다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제 번호는 127번이었습니다. 창구에서는 89번을 처리하고 있었지요. 평소 같았으면 1시간 정도면 충분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순서는 좀처럼 오지 않았지요. 90번, 91번, 그리고 갑자기 134번이 호출되었습니다. 뒤에 온 사람들이 먼저 처리되는 것을 보며 가슴 한편이 불편해졌습니다. 허리가 아파 자세를 고쳐 앉을 때마다 직원들의 눈초리가 따가웠지요. 양복을 입은 젊은 사람들은 곧바로 VIP 라운지로 안내되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등산복 차림의 노인에게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2시간이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다리는 이미 저려와 움직이기 불편했고 허리는 뻐근해져 몸을 비틀어 봐도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좁은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가끔씩 일어나 주변을 걸어봐야 했습니다. 화장실도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때마다 은행 입구 쪽에 서 있던 경비원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뚫어져라 쫓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고 마치 제가 금고를 털러온 도둑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감시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 자리로 돌아갈 때는 경비원이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슬그머니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귓가에 울릴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아파왔습니다. 마치 제가 이 은행의 불청객이 된 것처럼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니 시간은 어느덧 정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0분, 20분 정도 기다리다 업무를 처리하고 가는데 저만 2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제 번호 앞뒤로 들어온 손님들은 이미 다 다녀갔는데 저만 유독 무시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번 다음 번호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조여들었지만 끝내 제 번호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복 입은 젊은 사업가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간단한 인사만 나눈 후 바로 VIP 라운지로 안내받았습니다. 반면 저처럼 평범한 옷차림의 손님들은 모두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곳에서 느껴지는 차별이 선명해졌고 그것이 제 가슴에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드디어, 정말 드디어 제 번호가 호출되었습니다. 127번 손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 무감정한 기계음이 들려왔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시간 반 만에 호출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물끄러미 쳐다보는 시선 속에서 힘겹게 일어나 창구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심장은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긴장되었습니다. 3번 창구에는 20대로 보이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내내 그녀는 컴퓨터 모니터만 바라보다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기계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업무를 보시려고 하시나요?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친절함도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통장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통장을 건네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정중하게 통장을 건넸지만 그녀는 거칠게 통장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조금 더 아팠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기계에 넣고 꺼내는 일련의 과정을 마치 귀찮은 일을 하듯 퉁명스럽게 처리했습니다. 키보드를 치는 손가락 소리가 유독 거칠게 들렸고 화면을 보는 눈빛에는 지루함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창구 직원들이 손님에게 보이는 미소나 친절한 응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말과 함께 통장을 제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손짓에서 노골적인 불친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빨리 받아가라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통장을 집어들고 내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30년간 거래해온 통장이었기에 변동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제가 통장을 확인하는 그 짧은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기다리시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다른 용무 없으시면 비켜주시겠어요? 그녀의 말은 공손했지만 그 톤에는 분명한 재촉과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창구 뒤로 길게 늘어선 대기줄을 힐끗 보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잠시만요. 내역을 좀 확인해 볼게요. 제 부드러운 요청에도 직원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30년간 이 은행을 이용하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차가운 대우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신뢰와 정겨움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낡은 등산복을 입은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몇 초가 흘렀을까 직원이 슬쩍 고개를 돌려 경비원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미묘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경비원이 곧바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손님, 업무를 보실 게 아니면 밖에서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주변의 여러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마치 제가 은행 업무를 방해하는 골칫덩어리인 양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얼굴에 열기가 올라왔고 귀 끝까지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은행은 제게 제2의 집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은행과 함께 해왔고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준 곳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무역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자본금도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지만 이 은행의 당시 지점장님은 저를 믿고 대출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홍 사장, 당신의 성실함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그 말이 큰 힘이 되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도 이 은행은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주던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사 대금이 밀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이곳에서 들은 건 늘 힘내세요. 홍 사장님 하는 따뜻한 격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낡은 운동화와 등산복 차림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모욕적인 대우는 그 30년의 신뢰와 유대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확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실망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낡은 등산복 주머니 속으로 천천히 손을 넣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갈색 가죽 지갑은 오랜 세월 제 주머니에서 같이 다녀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만 그 안에 보관된 카드는 여전히 빛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플래티넘 VIP 카드가 형광등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카드에는 제 이름 홍명기와 함께 VIP PLATINUM 글자가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창구 직원 앞에 카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통장을 펼쳐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1,000억 원 전액 인출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은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정지된 듯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던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고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리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눈은 점점 커져갔고 입은 작게 벌어진 채 닫히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쫓으려 하던 경비원은 등에서 식은 땀이 흐르는지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뒷걸음질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변 직원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일어났고 작은 소곤거림이 은행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분이 그 홍명기 회장님이시래. 1,000억이 넘는 자산가시라던데. 귓가에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황급히 지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초 만에 지점장이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중년의 지점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채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홍 회장님, 이렇게 갑자기 찾아주셨네요.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주변 직원들에게 눈짓하며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지점장은 즉시 저를 VIP 라운지로 안내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어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와서 특별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은행만 거래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역회사 사장이었고 나중에는 큰 기업의 회장이 되었지만 한 번도 대우가 달라지지 않았기에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옷차림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제 차분한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창구 주변으로 여러 명의 직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타오고 다른 이는 의자를 닦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새다며 온도를 조절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무시당하던 제가 갑자기 은행의 중심인물이 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친절이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재산이나 지위를 안 뒤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창구의 젊은 직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는 경비원이 구석에서 땀을 닦으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점장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100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돈 앞에서 인간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의 이중성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은행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쌀쌀한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의 서운함을 씻기에는 부족했어요. 평소 자주 가던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했어요. 정장 차림의 장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1000억 전액을 한 번에 인출하신다고요? 은행이 발칵 뒤집힐 텐데요. 변호사의 말처럼 이미 은행 본점에도 소식이 전해졌을 거예요.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3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담보도 없는 저에게 기회를 주었던 옛 지점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밤늦게까지 함께 고민해주던 직원들도 생각났어요. 이제는 모두 달라졌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VIP 카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의 가치를 재산으로만 판단하는 곳에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네.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행에서 분명 말릴 거예요. 본점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하러 올 수도 있고, 지점 실적의 40%가 한 번에 빠져나간다는 건 엄청난 타격이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되찾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은행을 찾아보려고 해요.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곳으로요. 장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의 결정을 축복이라도 하듯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새로운 은행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제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은행을 선택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거래해 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은행 입구에 들어서자 젊은 경비원이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그저 허름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기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직원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어요. 어양복 차림의 사업가, 작업복 차림의 임신부, 교복 입은 학생까지 모든 손님에게 똑같은 미소로 응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에 앉아 단정한 차림의 여직원이 밝게 맞아주었어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계좌 개설을 요청하자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조바심 내지 않고 차분히 기다려 주었어요. 처음에는 보통 예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1000억이라는 거액을 예치하기 전에 이 은행의 서비스가 정말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동안 소액을 입출금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매일 다른 시간대에 방문했고 각기 다른 직원들과 마주했어요. 놀랍게도 모든 직원들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제가 입은 옷이나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항상 진심 어린 미소로 응대해 주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장 변호사와 함께 은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이번에는 1000억 이체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금액을 확인한 지점장의 눈이 잠시 커졌지만 태도는 변함없이 정중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겉모습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보는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부산은행 본점 15층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긴급 소집된 임원회의에서 지역 본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1,000억 전액 인출 요청이 들어왔어요. VIP 고객을 우리 직원들이 겉모습만 보고 홀대했다 합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저의 거래 내역이 띄워져 있었어요. 30년간의 거래 기록, 매년 늘어나는 예금액, 한 번도 연체 없었던 대출 기록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져 갔어요. 한 지점에 VIP 고객이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예금, 인출 그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해당 지점의 연간 실적 40%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었고 지점장의 자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은행장은 책상을 치며 분노했다고 합니다. 30년 고객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어요. 당장 사과 대책팀을 꾸리고 본점 임원들이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세요. 어떻게든 만류해야 합니다. 지점 직원들은 그날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갔어요. 다른 VIP 고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화 상담을 강화했고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지침이 전 직원들에게 하달되었어요. 임원들이 자택으로 찾아왔습니다. 매번 정중히 사과하며 조건 없는 특별 우대를 제안했지만 돌아온 것은 정중한 거절뿐이었어요. 이제 와서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니까요. 지점장은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를 무시했던 창구 직원은 다른 지점으로 전보 조치되었고 경비원도 바뀌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통쾌함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그들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산 규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달리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같은 일은 계속 벌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에요. 이 사건은 부산 금융계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부산은행의 VIP 고객 이탈 사태는 금융감독원의 고객 응대 서비스 전면 점검으로 이어졌고 여러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섰어요. 특히 VIP 고객 관리 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외형적인 모습으로 고객을 판단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한 달 뒤 우연히 들른 부산은행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는 경비원이 모든 손님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고 창구에서는 직원들이 고객의 복장이나 외모와 관계없이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어요. 새로 부임한 지점장은 로비에 특별한 문구를 걸어두었습니다. 고객의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닌 신뢰로 결정됩니다. 이 문구를 보며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가 겪은 불편한 경험이 은행의 문화를 조금이나마 바꾸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은행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은행들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고객 응대 교육이 강화되었고 정기적인 서비스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이 이야기는 금융권을 넘어 다른 서비스 업계에도 전해졌습니다. 백화점, 호텔, 식당 등 여러 업종에서 고객 응대 방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많은 기업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신입 직원 교육에 이 이야기를 넣어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작업복을 입은 현장 근로자든 정장을 차려입은 임원이든 동등하게 대우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보면 그날의 불편한 경험이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고 같은 등산복을 입고 다녀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은행에서 더욱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직원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은행의 직원들은
제가 VIP 고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처음과 다름없는 태도를 유지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제게 많은 것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겸손과 성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고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경제신문사에서 제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어요. 외모로 판단한 VIP 고객 서비스의 실패라는 주제로 기사를 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 이야기의 본질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어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이면 전 직원이 평상복을 입고 출근합니다. 작업복, 운동복, 청바지 등 자유로운 복장으로 하루를 보내며 서로의 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부산은행의 옛 지점을 지날 때면 가끔 발걸음을 멈춥니다. 30년의 세월을 함께했던 곳이니까요. 새로 부임한 지점장은 종종 편지를 보내와요. 은행의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직원들의 인식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전해주곤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의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불편한 일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개선의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새벽 5시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산책을 나섭니다. 이제는 산책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젊은 직장인부터 은퇴한 노인들까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한 청년이 제게 물었어요. 회장님은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신데도 왜 비싼 옷을 입지 않으시나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옷은 내 몸을 가리는 것일 뿐이지만 행동은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란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에 있다는 걸 평생 잊지 말아주렴. 새로운 은행에서는 이제 제가 산책하는 회장님으로 통해요. 직원들은 제가 방문할 때마다 따뜻한 차를 건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천억의 자산가가 아닌 그저 따뜻한 미소를 나누는 이웃일 뿐이에요. 부산은행 사건 이후 많은 기업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직원 교육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고객 서비스 개선 방안을 물었어요. 그때마다 같은 말을 전합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그것이 가장 큰 자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회사 일선에서 물러나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산책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여러 은행들을 방문해요.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말입니다. 이제는 테스트가 아닌 그저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어요. 작은 불편함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모두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봐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또 다른 변화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홍명기 회장님의 용기 있는 선택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은행 이야기를 넘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는 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홍명기 회장님처럼 겉모습만으로 판단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한 적은 없으신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과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황혼튜브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